우리나라에서 가장 어쨌든 세다는 현대가 팀들이 전방 압박을 치려고 위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 브라이튼 축구처럼 딱 공 밟고 가만히 서 있어요. 티모가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쑤시기를 합니다. 물론 완성도는 브라이튼만큼 올라와 있지 않고요. 아직은 미숙한 건 사실입니다. 허나 이 축구를 따라하면서 이 구단이 쓰는 돈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걸 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차기 현대가 감독, 차기 국가대표 감독 가능성이 전 진짜 있는 감독이 이정효 감독님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리그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진짜 요즘 K리그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K4에 있거나 K3에 있으면 사실 그 경기들 보기도 너무 바빠서 K1이나 2 경기들을 자주 못 봐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K2 경기는 똑같이 못 보고 있지만 제가 K1 경기는 웬만하면 거의 다 챙겨보고 있어요. 근데 그 경기들 중에서도 광주의 경기는 제가 웬만하면 진짜 다 챙겨보거든요. 근데 K리그2를 우승하고 올라와서 미디어 데이 때부터 서울과 경기를 하고 이런 팀에게 져서 억울하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경기 때마다 노란색을 안경을 쓴다든가 노란색 셔츠를 입는다든가 포인트를 주고 전술적으로 현재 K리그에서 제일 뛰어난 감독이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역사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여도 괜찮을까요? 역사상 K리그가 보유했던 한국인 감독 중에 가장 뛰어난 감독이다. 저는 감히 이 프레이즈를 붙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극찬이다. 문도그가 이런 말 진짜 안 하는 거 알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정효 감독님을 보면서, 경기를 보면서 선뜻 진짜 매일매일 좀 놀래요. 빠져버렸습니다, 이 감독님의 매력에 대해. 근데 어떤 매력에 빠졌냐, 제가 영상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영상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최신 유행하는 축구의 움직임을 본인 팀에 다 입혀서 바로바로 경기에서 실행을 하는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의 축구의 움직임을 본인 팀에 다 입혀요. 예를 들어 1번 브라이튼 축구가 요즘 제가 맨날 핫하다고 얘기하죠. 브라이튼의 빌드업 축구를 따라하는 티모, 센터백 티모가 공을 딱 가지고 안 움직여요. 울산현대 선수들, 전북현대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쨌든 세다는 현대가 팀들이 전방 압박을 치려고 위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 브라이튼 축구처럼 딱 공 밟고 가만히 서 있어요. 티모가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쑤시기를 합니다. 물론 완성도는 브라이튼만큼 올라와 있지 않고요. 아직은 미숙한 건 사실입니다. 허나 이 축구를 따라하면서 이 구단이 쓰는 돈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정효 감독님이 데리고 있는 이 광주가 예를 들어 12개의 팀들 중에 돈을 쓰는 순위로 치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8위 안에 들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버짓으로만 봤을 때. 근데 그 버짓을 가지고 이 선수단들을 데리고 이 축구를 하고 있다. 근데 따라 하는데 그게 먹히고 있다. 본인의 전술로, 본인의 축구 스타일로 선수들의 체급을 올린 사람이야. 난 그거 처음 봐. 난 솔직히 K리그 보면서 선수들의 체급을 올리는 감독은 처음 봐요. 근데 이정효 감독님은 선수들의 체급을 올려요. 그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말이 안 된다, 그게.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냐, 야, 이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릴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2번 부카요 사카 움직임을 윙어들에게 입혀놨다. 진짜 이게 개소름이에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를 한국 축구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문도그긴 하거든요. 요 부카요 사카 움직임을 한국 축구에서 제일 먼저 입혔던 사람은 문도그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 부카요 사카 움직임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윙백이 공을 잡습니다. 그쵸? 윙백이 공을 잡았을 때 윙어가 이렇게 공을 받으러 나와. 윙어가 이렇게 공을 받으러 나오면 여기 있는 상대편 윙백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까요? 압박을 따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윙백이 공을 잡고 윙어가 공을 받으러 이렇게 내려와. 그럼 따라 나오겠죠? 이 따라 나올 때 부카요 사카 움직임이 뭐냐면 벤 화이트가 공을 요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냥. 그러면서 돌아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게요. 와. 이 움직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걸 아스날이 매일 하거든. 이 장면을 이번 시즌 아스날이 정말 축구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은 발밑에 줘서 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공이 들어갔을 때
보세요. 받으러 나가는 척을 하니까 따라 나오게 되고, 이 따라 나오는 걸 보고 그냥 요 공간에다가 패스를 차는 거야. 이 공간에다가 그냥 공 차놓으면 이 수비수는 얘한테 가고 있고 얘는 돌아 나가기 때문에 이 공을 수비수가 건드릴 수가 없어. 그걸 풀 경기 장면으로 보여드리면 이 움직임이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 둘 안으로 쭉 들어가면 공 안 만지고 그대로 찬스 나서 스루 패스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는 좋은 찬스. 이거를 K리그에서 울산 상대로 전북 상대로 어느 팀이랑 하든지 간에 엄지성, 그 하승훈인가? 김한길 이 선수들이 이 움직임을 가져가. 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민기라든가 구현석인가? 이 선수들이 그 패스를 안에다 넣어. 난 솔직히 이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K리그에서. 이 전술적인 움직임을 과연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해. 쉬워 보인다고요? 진짜 어려워요. 입히는 건 더 어렵고 하는 걸 만들어내긴 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내셨고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선수들이 퀄리티가 완전 높아졌어. 이제 이거를 진짜 자연스럽게 매 경기 이 장면들이 나오고,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울산이든 전북이든 이 선수들이 압박을 쳤을 때 이거를 풀어나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훈련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수들한테 말만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프 더 볼을 쓰는 부분 전술들은 있겠죠. 근데 이 부카요 사카 이 움직임은 진짜 공부를 하지 않은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공격할 때도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이튼 플레이, 브라이튼의 빌드업 형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냐? 성적이 나고 있냐 안 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성적이 나고 있다라. 그리고 이 감독님의 말이나 이 감독님이 뭔가 이 선수들을 바꿔내는 능력도 보면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점을 보면 실제로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에 보여준 승점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28점. 돈 그렇게 많이 쓰는 대전과 제주와 전북과 서울과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광주를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대전을 데리고 제주를 데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광주를 데리고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이정효 감독님이 현재 우리나라 K리그에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감독님이 더욱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 선수들이 저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 감독님을 더 믿었으면 좋겠고, 이 감독님의 축구가 진짜 대단한 거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우연으로 되고 있고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되고 있고 이게 아니라 이건 진짜 감독의 능력 때문에 되고 있는 거야. 물론 그걸 잘 수행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만 진짜 이 감독님의 머리와 공부와 지식이 없었더라면 절대 광주가 이런 축구를 하고 있지 못할 거다. 이렇게 재미있는 축구를 하고 있지 못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도근님, 광주 오퍼명 오면 오실 생각 있으신지요? 아니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또 여기다가 비엘사 축구로 전 또 이정효 감독님을 잡아야죠. 제가 또 비엘사 축구를 준비할 줄 알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 축구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알거든. 아스톤 빌라식 축구 한다든가 비엘사식 압박으로 해가지고 또 이정효 감독님을 잡고 또 문동은 또 쇼앤프루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해요. 전 진짜 그래요. 저는 이 K리그를 보면서 단순히 6백, 5백 내려서기만 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상대가 진영에 들어오면 뺏어서 카운터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난 시즌에 사실 FC 서울을 보면서 저는 아닉스 감독님의 축구를 보면서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왜 재미있게 봤냐면 아닉스 감독님이 풀백들은 어쨌든 간에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과르디올라가 하는 그것들을 해보려고 했었잖아.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처음에 아닉스 감독님이 가가지고 서울이 살아남았고 좋은 축구를 보여줬었잖아. 근데 작년에 성적이 잘 안 나면서 이번 시즌에 그 축구를 좀 어떻게 보면 내려놨거든요. 성적을 위해서 내가 바라보기엔 본인이 그 추구하던 그 축구를 좀 많이 내려놨어, 이번 연도에 성적 때문에. 이게 현실이라는 거거든, 우리나라 축구.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이어가지 못해, 결과 때문에.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경기 결과가 안 나고 있을 때, 광주가 6경기인가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때도 이정효 감독님은 어떤 말을 했냐면, 난 내 축구를 끝까지 할 거다. 그리고 내 축구를 따라오지 못하는 선수들은 과감하게 내칠 것이다. 이 축구는 통할 것이고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쇼앤프로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건 이쁜 축구를 해야 된다, 멋진 축구를 해야 된다가 아니야. 그 축구를 하는데 결과가 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난 대단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정효 감독님이 대단한데 왜 더 대단하냐면 신세계 트렌드 축구를 다 하고 있어. 김병수 감독님과 이정효 감독님 중에 이정효 감독님이 더 전설적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원래 1번은 남길 감독님이었어요. 남길 감독님이 자기만의 전설적 트렌드가 확실히 있으신 분이거든. 강단도 있으시고. 또 제가 원래 K리그에서 한 명의 감독님을 뽑아라 라고 했을 때는 남길 감독님이요. 근데 지금 저는 완전히 이정효 감독님으로 넘어갔어요. 이 이정효 감독님의 축구를 보면서 참 배울 게 많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 경기를 보면서 와, 이분이 단순히 보여지기식 공부가 아니라 진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 방법, 이 훈련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 시청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 근데 이정효 감독님은 진짜 해외 축구를 미친 듯이 보고 있다라는 증거야. 이게 새벽에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든 쉬는 시간이 됐든 간에 브라이튼이면 브라이튼 축구, 아스날이면 아스날 축구, 맨시티면 맨시티 축구를 실제로 엄청나게 보고 계신다는 거고, 말로만 공부한다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뭐였나요, 여러분? 수비가 입히기가 쉽다고 했나요? 어렵다고 했나요? 수비 축구는 입히기가 굉장히 쉬워요. 단기간 안에 빠르게 입힐 수가 있는 게 수비 축구예요. 빌드업 축구가 입히기 어려운 거지,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것들은 입히기가 쉬워요. 공부할 게 많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 진짜 움직임들과 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시간과 훈련장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장을 테이프로 섹션을 다 나눠서 훈련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광주의 축구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정효 감독님의 행보를 보면서 너무나도 멋지고 더 많은 극찬과 칭찬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이 분에게 자본이 생긴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축구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정효 감독님이랑 붙어봐야 된다 하면은 질 자신은 없어요. 네, 나도 그만큼 공부하거든. 나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거든. 감독님이 축구 경기 2개 보시면 저는 3개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감독님 만나뵈러 갑니다.